뇌 전문의가 경고합니다. 이 아침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죠. 멀쩡해 보이던 증상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뇌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뇌졸중이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반복하는 평범한 습관들이 천천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사실은 뇌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바로 우리 몸이 잠에서 깨어나며 겪는 급격한 변화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7가지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해가 떴고 하루가 시작됐으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급하게 일어나면 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나면 우리 몸은 차분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혈액 흐름도 느려지죠.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그렇습니다. 이때 갑자기 누운 자세에서 서는 자세로 바뀌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도 이 증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0%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 위험하죠. 어지럽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심하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 짧은 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진 분들에게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미니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를 보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2분도 안 걸립니다. 눈을 뜨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숨을 몇 번 쉬세요.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세요. 발을 바닥에 내리고 잠시 앉아 계세요. 적어도 30초에서 1분 정도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뇌가 따라잡을 시간을 주는 거죠. 이 짧은 시간이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어지러웠던 경험이나 균형을 잃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경고를 보낸 겁니다. 특히 침대 옆에 손잡이나 지지대를 두시면 더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분만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앞으로 수년간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느린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두 번째, 아침에 물 안 마시는 습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뇌를 수년간 보호해줄 수 있죠.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7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니까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약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의 어느 부위보다 수분 부족을 먼저 느끼죠. 이제 상상해 보세요. 아침을 시작하는데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혈압은 올라가는 상태. 아침밥도 먹기 전에 말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연구에 따르면 탈수는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 문제와 반응 속도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아침 탈수 상태가 혈액 점도를 높여서 혈전 형성 위험을 2배 가까이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뇌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게다가 혈압약이나 심장약으로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약들은 밤사이 더 많은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은 혈액을 자연스럽게 묽게 만들어줍니다.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이번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커피나 차를 마시기 전에, 아침약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상온의 물 한 잔을 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상온의 물이 좋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권고안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20만 300ml, 그러니까 작은 컵으로 한 잔에서 한 잔 반 정도를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1분도 안 걸리지만 하루 종일 뇌가 고마워할 겁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도 보충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다만 레몬이 치아 에나멜을 약하게 할 수 있으니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짠, 아침 식사 습관. 아침 식탁에 보통 뭐가 올라오시나요? 시리얼 한 그릇, 토스트 한 조각, 아니면 계란과 치즈 조금. 무해해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한 아침 식사에 숨은 소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용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소금은 식탁 위 소금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공된 빵, 인스턴트 오트밀, 시판 시리얼바, 소시지에도 숨어 있죠. 심지어 건강해 보이는 통곡물 시리얼에도 들어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약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많이 섭취하시죠. 짠 아침 식사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혈압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요. 아침에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짠 음식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는 거죠.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뇌의 섬세한 모세혈관의 압력이 가해지죠.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아침 과부하가 한계를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뇌졸중, 기억력 문제, 심지어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혼란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은 아침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그날 오전 중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15mm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혈압 상승만으로도 뇌혈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향이 첨가된 인스턴트 오트밀 대신 순수한 오트밀에 신선한 베리나 무염 견과류를 얹으세요. 소시지나 치즈 가득한 계란 대신 삶은 계란에 아보카도나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을 곁들이세요. 김치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거든요. 아침에는 가능하면 적게 드시거나 저염 김치를 선택하세요. 대신 생야채나 삶은 채소를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된장찌개, 국, 찌개류도 나트륨이 높습니다. 국물을 적게 드시거나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마늘, 생강, 부추, 허브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체만으로도 나트륨을 수백 밀리그램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아침 식사 전체를 30만 400mg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한 끼만으로도 그 기준을 넘어버리죠. 까다로운 건 이런 음식들 대부분이 짜게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식빵 한 조각에도 200mg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거든요. 다음에 식품 라벨을 읽거나 아침을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꼭 체크하시고요. 뇌가 고마워할 겁니다. 네 번째, 공복에 커피 마시는 습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게 커피인가요? 그렇다면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은 하루를 깨우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몸이 강하게 반응합니다. 카페인은 아드레날린을 증가시키고 심박수를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죠. 이 모든 것이 혈압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미 혈관이 덜 유연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급격한 상승이 뇌의 섬세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미니 뇌졸중,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 문제까지 위험이 커지는 거죠.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커피를 마셨을 때 혈압 상승폭이 식후에 마셨을 때보다 평균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큰 영향을 받았죠. 게다가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이나 위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불편함이 스트레스로 이어져 혈압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또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만 마시고 물을 안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더 심해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요. 중요한 건 타이밍과 균형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물 한 잔으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그 다음 가벼운 아침 식사를 드세요. 삶은 계란, 과일 몇 조각, 통곡물 토스트 한 조각 같은 것들이요. 그 후에 커피를 즐기세요. 한 잔만요. 연달아 3잔 마시지 마시고요.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공복 카페인 섭취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400mg 이하인데 일반 커피 한 잔에 약 10만 150mg이 들어있습니다. 프림과 설탕도 조심하세요.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고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염증을 더할 수 있죠. 가능하면 블랙으로 드시거나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가 적이 아닙니다. 다만 60세가 넘으면 습관보다 현명해져야 합니다. 40대에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계속 커피를 찾게 된다면 피로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건 다른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나 탈수 같은 거죠. 만성 피로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커피의 풍미는 즐기면서 카페인으로 인한 부담은 줄일 수 있거든요. 5번째, 이상 증상 무시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조금 어지럽거나 균형이 안 잡힌다거나요. 팔에 힘이 없거나 말이 몇 분간 또렷하지 않다거나요. 쉽게 넘기게 됩니다. 아마 잘못 잤나 보다. 잠을 잘 못 잤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작고 조용한 순간들이 뇌가 보내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침 어지러움, 가벼운 저림, 힘 빠지는 느끼 같은 증상들은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나쁘거나 혈압이 갑자기 변했거나 심지어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수도 있죠. 미니 뇌졸중을 의학 용어로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흔히 TIA라고 부르죠. TIA는 보통 몇 분만 지속됩니다. 금방 사라지죠. 하지만 심각한 경고입니다. 큰 뇌졸중이 곧 올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거든요.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사람의 약 1015%가 3개월 내에 뇌졸중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1048시간 내에 위험이 가장 높죠. 이런 증상들은 아침에 자주 발생합니다. 몸이 잠에서 깨어 적응하는 동안이죠. 혈압 변화, 혈액 점도 증가, 호르몬 변화 등이 모두 겹치는 시간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미소를 지을 때 비대칭인 경우,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흐릿한 경우, 이유 없이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고 하시죠. 이런 증상을 느끼셨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사라지길 바라지도 마시고요. 적어두세요. 몇 시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기록하세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심각한 건지 확신이 안 서도 기록하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증상을 기록하고 패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앱들도 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달력에 적어두셔도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웃이나 자주 연락하는 친구분께 말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뇌졸중에서는 1초가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하죠.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뇌졸중 의심 증상이 있으면 119에 즉시 전화하라고 권고합니다. 혼자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 하지 말고요. 증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현명합니다. 어지러움이나 갑작스러운 피로 같은 작은 속삭임을 보낼 때 그건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듣고 있을 때만 가능하죠. 아침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약 복용 시간 지키지 않는 습관. 아침 약 드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시나요? 매일 같은 시간에 물과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가끔 잊어버리거나 늦게 먹거나 용량을 헷갈리시나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어르신들 뇌 건강에 가장 흔하면서도 조용한 위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혈액 희석제를 드십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약이 아닙니다. 뇌를 뇌졸중으로부터 지키는 매일의 방패죠. 어떻게 복용하는지, 시간, 용량, 심지어 무엇과 함께 먹는지까지 모두 여러분을 지킬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건너뛰었다고 해봅시다. 정신없어서, 아니면 그냥 먹고 싶지 않아서요. 모르는 사이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는 분들은 더 위험하죠. 반대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2번 먹었다면요.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거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이중으로 복용하면 뇌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작은 습관도 중요합니다. 물 대신 커피로 약을 먹거나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데 공복에 먹으면 약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 약제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약 45%가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약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부작용이 걱정된다. 증상이 없으니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은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당장 느껴지는 증상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약을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아침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아침에 가장 많이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약들은 저녁에 먹어야 더 효과적입니다. 대한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복약 불이행이 심혈관 질환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약을 제대로 안 먹으면 뇌졸중 위험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행히 간단한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약 정리함을 쓰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진 것으로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정리해두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빈 칸을 보면
그날 약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핸드폰이나 스마트 스피커에 알람을 맞추세요. 요즘은 복약 알림 앱도 많습니다. 약 먹을 시간마다 알림을 주고 먹었는지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일 옆에 약을 두세요. 양치질하거나 커피 내릴 때 같은 거요. 아침 루틴에 약 먹기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겁니다. 세면대 옆이나 식탁 위처럼 매일 보는 곳에 두면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약을 먹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세요. 최소 한 컵 정도요. 물이 적으면 약이 식도에 걸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흡수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약을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최소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거나 서 계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절대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괜찮다고 느껴져도요.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약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부작용이 느껴지거나 약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상담하세요. 복용 횟수를 줄이거나 복합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 봉투나 처방전을 잘 보관하세요. 응급 상황에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의료진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복약 수능도가 높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입원율이 40% 낮고 의료비도 30% 적게 든다고 합니다. 이 약들은 조용히 강력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드시는 것. 그게 바로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 화장실 참는 습관.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조금만 더 참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날씨를 확인하거나 뉴스 몇 개 읽거나 커피 마신 후까지 기다리거나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이 작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참는 것이 생각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밤사이 방광이 차는데 화장실 가는 걸 미루면 몸은 그냥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그러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들이죠. 이 일은 아침 호르몬 급증이 가득 찬 방광과 만나면 조용히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심혈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요.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20mm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치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참는 것이 심장에도 압력을 줍니다. 가득 찬 방광이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비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맥이나 심장판막 문제 같은 기저 질환이 있으면요. 대한심장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방광이 팽창했을 때 미주신경이 자극받아 심박수가 불규칙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려고 힘을 주면 더 위험해지죠. 높아진 혈압과 불규칙한 심장 박동의 조합은 혈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가는 거죠.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어르신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자료를 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배뇨 시 혈압 상승폭이 일반인보다 1.5배 높다고 합니다. 여성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참기 어려워지는데 무리하게 참으면 방광염이나 요로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이런 감염이 생기면 열이 나고 염증 반응으로 혈압이 올라가죠. 예방은 정말 쉽습니다. 몸의 신호를 들으세요. 일어났을 때 가벼운 요이라도 느껴지면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전에 해결하세요. 참는다고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야간요가 심해질 수 있으니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탈수될 정도로 줄이면 안 되고요. 화장실 가는 길에 불이 어두우면 낙상 위험이 있으니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센서 등을 달아두면 편리합니다. 배뇨 시 힘을 너무 주지 마세요.
편안한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남성분들은 앉아서 보시는 것도 혈압 상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매일 아침 첫 번째 자기 관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루틴도 없습니다. 그냥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앞으로 수년간 뇌와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배뇨장애 실그마크에서는 건강한 배뇨 습관이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아침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둘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세요. 셋째, 아침 식사에 나트륨을 줄이세요. 넷째,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말고 식사 후에 드세요. 다섯째, 아침에 느껴지는 이상 증상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섯째, 약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드세요. 일곱째,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이 7가지가 전부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뇌졸중학회 통계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약 70%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했던 경우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이 천천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물을 안 마시는 것, 급하게 일어나는 것, 어지러움을 무시하는 것, 소변을 참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뇌와 혈액순환을 약하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은 삶 전체를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두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천천히 일어나기를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기억력, 균형, 독립적인 생활을 수년간 지킬 수 있다고 믿으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예방의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강한 아침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60% 낮았다고 합니다. 60%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뇌를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기회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셨다는 거니까요.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눈을 뜨면 천천히 일어나고 물 한 잔 마시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어떤 습관이 가장 놀라웠는지, 어떤 걸 먼저 바꿔볼 건지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으로 뇌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죠. 여러분의 아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더 중요하죠.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